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사장님들과 함께 이제 사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사람들 만나서 뭐, 당연히 사업 얘기도 이제 하지만, 뭐, 어떻게 사업을 잘 전해야 되냐, 이것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을 잘 전달을 하고, 또 사업 이야기를 잘 하려면, 내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인식 수준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진짜 사업가라면, 정말 이 비즈니스 환경과 또 요즘에 어떤 산업과 또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또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정말 많이 공부하고 정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하나의 산업의 정말 현장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다른 사업가들을 만났을 때도 그런 대화 수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또 최근에 제가 한 파트너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어떤 고민들이 이제 있는 파트너 사장님이 있었어요. 결과가 잘 나지 않고, 이게 참 사업을 1년을 하고 1년 반을 정도를 이제 했는데 쉽지 않고 어렵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아,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뿐만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나? 사장님도 왜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긴 사업이 아니라 그냥 사업이죠. 근데 이 사업 안에서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했나? 그리고 이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왜 뉴스킨을 우리는 선택해서 열심히 하고 있나? 다시 한번 이 재인식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이 4분면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요. 저도 10년 동안 4분면을 얘기하고 보고 하다 보니까 크게 감흥이 없어요. 그쵸, 사장님들? 근데 이 4분면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우리가 앞으로 평생 100세 시대라고 하고, 이제는, 한 5년 전에는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이런 얘기 했는데, 요즘에는요, 실리콘밸리에서는요, 200세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어쨌든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고 많은 일들 중에 우리는 왜 뉴스킨을 해야 되냐. 그래서 각 4분면에 대한 어떤 이해, 또 각각의 일에 대한 이해들을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요즘에는 비교가 되게 심한 시대잖아요. 그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행복 지수가 늘 1위였대요. 근데 그 부탄이라는 나라의 행복도가 최근에 굉장히 떨어졌대요. 그 이유가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왜 그럴까요? SNS 때문에 그렇대요. SNS가 들어오고 나서 행복 지수가 굉장히 떨어졌대요. 왜냐? 그때는 나만 보고 살았고 자연과 나와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SNS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하구나. 아니 우리나라의 삶의 수준과 소득이 굉장히 떨어지는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네를 보면서 행복 지수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다 보면은 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보다 행복한 것 같고 그 앞에서의 나보다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죠. 한번 2, 4분면부터 하나씩 우리의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한번 객관적인 데이터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들. 그걸 통해서 뉴스킨을 통해 내가 벌어들이고 있는 이 수입의 형태, 또 이 수입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또 우리가 재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주변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숫자로 보면 대기업을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 숫자로 봤을 때 0.1%가 대기업이고요. 99.9%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용한 인원 수를 보면 대한민국의 노동자, 일을 하는 근로자 중에 10%만이 대기업을 다니고요. 90%가 중소기업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 그러면 근로소득을 통한 평균 수입이 얼마냐를 봤더니 4,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뭐 20년, 30년 근로소득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뭐 억대 이상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막 시작한 사람도 있고, 평균이 요 정도래요. 그럼 이제 세금을 다 뗀 실수령액이 한 3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의 평균 연봉은요, 세 전후로 6,7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초봉은 대기업에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오래되신 분들은 뭐 1억, 1억 5천 뭐 이렇게 받으시는 분도 있죠. 근데 전체를 평균으로 봤을 때 근로소득보다는 한 2천만 원 이상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 실수령액이 4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를 버냐? 평균이 3,192만 원이래. 근데 이제 초봉으로 들어가면 2천만 원대를 이제 받고요. 그래서 실제로 평균 235만 원 정도 수령을 이제 한다라고 합니다. 세후에. 그래서 이제 직장인 평균이 그냥 연 4천만 원 정도를 이제 받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350만 원 정도는 이제 실제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중위소득 있죠, 중위소득. 1등부터 100등까지를 쫙 줄 세워놔서 50등이 받는 어떤 수입이 얼마냐? 한 달에 207만 원이래요. 207만 원.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워놨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 받냐? 이걸 중위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50등에 있는 사람이 받는 수입이 207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의 연봉 평균보다도 훨씬 이제 낮죠.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2023년도에 나왔었던 요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 내용이고요. 연봉의 상위 10%, 직장인 연봉 상위 10%가 6,950만 원, 약 7천만 원 정도 된대요. 7천만 원 이상. 그리고 억대 연봉, 우리가 직장을 다녔을 때 꿈꾸는 억대 연봉은 2.9%. 1억을 연봉으로 받으면 실제 수령액은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한 660만 원 정도 됩니다. 세금을 다 떼고 660만 원. 그러면 실제로 내 통장에 66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 그러면 근로수입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상위 3%라는 거죠. 3%. 그럼 직장을 다녀서 억대 연봉을 받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냐? 요거는 2019년 자료인데, 최근에는 뭐 15년, 왜냐면 IT 기업이 연봉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IT 기업들의 연봉이 굉장히 높아져서, 지금은 한 15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몇몇 소수의 기업들이고요.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남양유업이라고 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그분이 이제 과장, 이제 부장이 됐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그 1억 억대 연봉 받으려면 얼마나 걸려요? 그랬더니 저희는 20년 넘게 일해도 억대 연봉을 못 받는데 그건 진짜 소수의 대기업들이 갈 수 있는 거고 저희 같은 그냥 일반적인 기업들은 억대 연봉을 못 받는 그 이사급들도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뭐 공무원, 교사, 군인 요즘에 뉴스 보면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많은 뭐 공무원들, 교사들이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고 막 이런 일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월급이 한 177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까지 수당까지 다 받은 공무원이. 근데 2, 30년을 재직했을 때 실제 수령액이 한 400만 원 정도 되고 교장으로 30년 정도를 근무를 했을 때 실제 수령액이 한 5, 600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연금이 한 요 정도가 이제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공무원의 경쟁률이 매년 엄청나게 하락한다라는 뉴스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임용고시를 저희 팀에도 교사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2016년도에 임용을 만약에 합격을 해서 30년을 근무했다. 그러면 2046년이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현행을 유지했을 때 연금이 170만 원이고요. 근데 연금이 개혁이 될 거잖아요. 개혁이 된다면 150만 원대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도 월급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기여금으로 떼가가지고 막 이렇게 사는데 30년을 근무했을 때 연금 때문에 일하는데 150만 원 준다? 안 해. 안 해버려.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분면에서 정말 지금 상위 클래스부터 이제 고소득 직장부터 이제 우리가 한다는 그 공무원까지도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S사분면은 좀 어떨까요? 자영업. 요즘에 사람들 자영업들 어떠세요? 주변에 하시는 분들 계세요? 진짜 다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뭐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진짜 인플레이션도 엄청나게 올라왔고, 근데 원가가 그만큼 올라갔다고 해서, 그, 소비자 가격을 또 그렇게 따라 올릴 수는 없잖아요. 소비자들이 구매를 못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커피 값도 원두 값도 엄청나게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커피 값을 2,500원 기존에 받던 걸 5,000원 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자영업은 보통 이제 퇴직하셔서, 직장에서 퇴직하셔서 퇴직금을 가지고 많이들 이제 하시는데, 왜 창업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기술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이제 자영업을 하는데, 보통은 생계 때문에 창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들은 뭔가 기회를 보고서는 창업을 한다면, 대한민국은요, 생계 때문에 창업을 한다. 그래서 보통은 커피숍을 딱 차리면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내 가게를 내가 하면 원할 때만 내가 열고, 기분 안 좋으면 문 닫고 좀 놀러 다니고, 조금만 일하고 200만 원만 벌어야지. 나는 큰 욕심 없으니까. 손님 안 올 때는 여유롭게 책도 좀 읽고, 커피 한 잔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커피숍을 창업을 한대요. 근데 실제는 호구가 와서 아무도 안 오는데 문을 닫을 수가 없고, 이 가게는 늘 열려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손님이 언제든 올 수 있고, 한 달 내내 일하고 200만 원도 못 가져가. 건물주는 누워서 200만 원씩 챙겨가는데, 손님 없을 때는 온갖 잡일을 해야 된대. 그래서 커피 마실 마음의 여유도 안 생기고. 이게 실제의 어떤 일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고 2020, 21, 22, 23년에 노란우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공제금, 폐업을 했을 때 주는 어떤 공제금들이 이렇게나 많이 늘었고요. 또 폐업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요즘에 자영업자 대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뭐 뇌관이 터진다, 빚 연체율이 사상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이제 외식업인데 외식업의 폐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사업 설명 때 백종원 씨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더본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가 제가 코로나 시작하기 전쯤 한 2021년쯤 매출이 1,8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다시 그 매출액을 이제 물어보니까 4천억이 넘었어요. 그냥 최근 한 3년 동안 프랜차이즈 본사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또 요즘에 백종원 씨 뭐 구소당했다 뭐 이런 이슈가 있죠. 뭐 가맹점에서 매출이 안 나와가지고 막 그냥 본사는 돈을 버는데 실제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어려운 어떤 상황이고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요. 금리가 올라가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건설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또 문을 닫고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S사부면에서 많이들 젊은 분들이 이런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이런 온라인 사업에 많이 뛰어들죠. 주변에 혹시 스마트 스토어나 뭐 온라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크게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사가지고 실제로 시간을 써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갖다 파는 방법이 있고 자체 제작하는 방법이 있고 위탁 판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사입 같은 경우는 시간에 대한 어떤 부분 그리고 초기 투자금 그리고 재고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 저희 파트너분 중에 한 분도 온라인으로 여성 의류 쇼핑몰을 이제 하다가 처음에는 자기가 옷도 좋아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시간을 써가지고 동대문 가서 옷을 떼오고 그걸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 과정을 이제 하시다가 한 1년 정도를 이제 하시다가 결국에는 그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재고 이만큼 있고 곧 자기가 입으면서 이제 사업을 접으신 분도 계시고요. 자체 제작은 시간이 더 걸리죠. 투자금도 더 많이 들죠. 재고 부담도 더 많이 생기죠. 마진은 물론 높을 수 있지만 이것도 내가 웬만큼의 브랜딩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면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많이 선택하는 게 요즘에는 위탁 판매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하는데 위탁 판매의 가장 큰 단점은 어려움은 뭐냐면 마진이 너무 낮아요. 5% 정도 된대요. 5%. 100만 원어치의 매출 일으키면 5만 원 남는 거죠. 그리고 변별력도 없어요. 누구든 다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위탁 판매하는 제품들만 모아놓은 사이트에서 내가 선택해가지고 그거를 내 사이트에다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장님들도 쿠팡이나 티몬이나 이런 데서 제품을 산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뭘 보세요? 최저가 클릭하고 로켓 배송 클릭하고 하면은 남는 게 없대요. 이 실시간 단위로 그런 어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리고 고객이 불만을 하면 내가 다 그걸 이제 감수를 해야 돼. 주는 가격대로 올려야 되고, 가격 경쟁력도 없고, 통제권이 나한테 없는 거죠. 뭐, 쿠팡이나 뭐, G마켓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많이 이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이런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또 이제 가맹점이 늘다 보니까 키워드 경쟁이라든지 광고가 굉장히 치열해진 거죠. 그래서 광고비로 10만 뷰 이상을 하는 분들은 월 6천만 원을 쓰고요. 1000만 뷰를 쓴다 그러면 월 9,600만 원은 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본다고 하면 그만큼에 대한 광고비를 또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요즘에 뭐 소득 격차가 커지고 소득 격차가 커진 만큼 이제 소비의 격차도 커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수입을 더 늘리고자 알바 같은 것들을 이제 하고 뭐 엔잡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는 어 엔잡을 그만두는 게 굉장히 많아졌대요. 코로나 기간 동안 부업 인구가 이렇게 많아졌는데요. 실제로 그걸 해보니까 수입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50만 명 정도가 하는데 실제로 엔잡을 통해서 평균 20대는 50만 원, 30대는 69만 원, 40대는 92만 원, 50대는 105만 원. 왜 나이대가 커질수록 더 높냐? 엔잡이 주업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크게 이걸 통해서도 뭔가 내 삶이 더 나아지거나 이러지는 못한다. 그래서 뭐 직장을 다니고 자영업을 하고 지금의 얘기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상위 20%들은 오히려 수입도 늘어날 수 있고 또 소비도 늘어날 수 있어서 요즘에 프랜차이즈나 어떤 소비 시장이 어떻게 양극화가 되어져 있냐면 커피 좋아하시죠, 사장님들? 근데 저희 집 아파트 앞에도 메가커피가 있는데 거기는 아침에 산책 가다 보면은 줄 서고요. 저녁에 산책 가다 보면 줄 서요. 초저가 커피 브랜드의 시장과 그 매출은요,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펌포즈 커피, 메가 커피는 코로나 기간 동안 뭐 지금 몇 년 사이에 매장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애매한 커피숍들 있죠. 개인 커피숍. 거기는 폐업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고가 커피숍, 프리미엄 스페셜티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명품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입이 양극화가 된 만큼 그 지출, 소비도 양극화가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파트너 사님들에게 드렸었던 어떤 메시지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어떤 시장을 타겟화해서 제품을 유통하면 좋겠냐. 제품 유통할 때. 어떠세요, 사장님들? 10만 원 정도를 유통을, 데모를 막 하고 만나서 데모하고 막 하는데 10만 원이 나간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쓰는 에너지와 만나서 데모하고 159만 원 TR9T가 나갔어요. 그 두 분한테 쓰는 에너지 양이 어떨까요? 159만 원을 쓰신 분한테는 에너지가 15배가 더 높게 쓰여질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요. 159만 원 쓰시는 분들이 있고 10만 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장님들은 어떤 시장에 타겟해가지고서는 내가 비즈니스를 또 해나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두 가지의 방향성을 제가 제시드렸던 게 첫 번째는 VIP 시장을 한번 공략해보자. 소비를 줄여야 되시는 분들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줄여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요. 오히려 고소득자나 소비를 줄이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은요, 수입이 훨씬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내가 내 명단 안에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내가 만나려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타겟팅을 한다면 어떻게든 그런 분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분 한 명을 제대로 관리를 해주고 임상을 만들어준다. 그분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이제 한 5년 전쯤에 사업을 알아봤었던 분, 사업을 했다가 사업자도 못 되고 사업을 그만두셨는데 그분을 최근에 다시 만나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5년 동안 학습지, 아이들 가르치는 그 학습지, 아니, 학습지? 책, 책을 판매하는 거 있죠? 아이들 책. 그걸 이제 하면서 그 경제력이 있는 집안들을 많이 친하게 된 거죠. 그중에 세무사 부부를 소개받았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2달 동안 일으켜진 매출액이 거의 한 500만 원, 6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소비자로 인해서 사업자가 되고 또 재구매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의 재구매가 일어나요. 또 그분을 통해서 소개받는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타겟팅을 하면서 소비자들을 구축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이런 돈을 쓸 수 있는 VIP 시장들을 타겟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되겠다. 그런 사업자가 돼야 되겠다. 라는 게 첫 번째 어떤 관점이었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소비보다는 소득을 벌기를 원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데모를 했다 하면 무조건 제품 얘기를 끝에 사업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STP를 하셔야 되고요. 보상을 푸셔야 돼요. VIP를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목표로 그런 명단들을 계속 소개받고 찾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남을 하시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난 다음에는 뭐 하셔야 되냐? 사업 얘기 하셔야 돼요. STP 무조건 하셔야 되고, 보상 푸셔야 되고요. 초대 얘기 하셔야 돼요. 라고 그 두 부류로 이제 제가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결국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되냐? 사업을 해야죠. 후에 추월 차선에 올라가야 되고요.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원하고 시간적 자유를 원하고 그걸 위해서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사업을 하는 것밖에는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수많은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자산과 시스템이 돈을 벌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사업을 해야 되고 내가 사장이 돼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사업 설명회에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많았으면 비즈니스 사업면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얘기 드리고 숫자 관련돼서도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 사업 중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도 사장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창업을 고려하는 이유가 높은 수익을 올릴 것 같아서 그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조직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서 뭐 이렇게 있는데요.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걸 대부분 알아요. 그럼 어떤 걸 창업을 하냐 봤더니 음식점을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도소매업, 편의점, 푸드트럭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서비스업, 전문 기술업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비사분면은 이런 음식점, 도소매업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창업 비용도 보통 5천에서 1억 정도가 가장 많이 든대요. 근데 이거는 비사분면이 사실은 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S사분면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창업이 쉽지 않은 이유는 보장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실패를 하기 때문에 창업이 망설여진다. 제 주변에 제 친한 친구,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진짜 일반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대표이사는 아니고 같이 공동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기술이사인가, 뭐 CEO인가, 운영이사인가 하여튼 그런데 사장님들도 사업을 하는 분들을 만나면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들, 그걸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팁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어, 테크, T가 테크고요. I가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 많이 들어보셨죠? 기업을 이제 신생아 기업, 신생 기업이라고 하죠. 인큐베이터 안에서 얘를 잘 키워가지고 세상에 내보내는. 그래서 팁스는 테크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for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스타트업을 위한 이 팁스에 선정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기업이, 굉장히 기술이 우수하고, 그리고 혁신이 있고, 성장 잠재력이 있구나.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된 기업을 팁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기업이 한 3만 6천 개 정도 된다고 해요. 3만 6천 개. 그 3만 6천 개 기업 중에서 몇 개가 팁스를 받냐? 한 1,000개 정도가 팁스를 받는데, 1,000개. 그러면 이 비율도 굉장하죠. 그러니까 3만 5천 개가 사라지고요. 5년 내에 폐업률이 거의 50%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5년을 버텨도 이 팁스까지도 선정이 안 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팁스에 선정됐다라고 하는 게 굉장한 어떤 건데, 팁스가 선정되고 나서 이제 시리즈 A라고 하는 거를 이제 유치를 합니다. 시리즈 A는 뭐냐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이제 검증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이제 투자를 유치하는 단계. 이때는 한 몇 억에서 뭐 많게는 몇십억까지도 유치를 받는 게 시리즈 A라고 하는 단계고요. 1000개 기업 중에서 시리즈 A를 받는 기업이 한 40% 정도가 됩니다. 40% 약. 근데 그 시리즈 A에서 시리즈 B 단계로 넘어가는 건 뭐냐면 사업이 좀 더 성숙해져서 제품 서비스가 대규모로 확장이 되고 추가 시장 진입을 목표로 더 큰 자금을 조달하는 걸 시리즈 B라고 합니다. 이때는 작게는 몇십억부터 많게는 몇백억까지도 투자를 유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팁스 기업으로부터 시작해서 13%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시리즈 C는 뭐냐면 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글로벌로 시장 진출을 하거나 대규모 인수합병을 해서 회사를 더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배달의 민족 뭐 김봉진 대표가 4조 6천억에 이 회사를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데서 매각을 하고 뭐 이랬다. 이게 거의 시리즈 C 엑시트 이런 단계인데 그게 팁스 기업 중에 3%, 1000개 중에 약 30개. 그리고 엑시트를 한 거, 이 엑시트 많이 들어보셨죠? 사업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목표가 엑시트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내가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성공시켜 놓고 팔고 나가는 걸 이제 엑시트라고 하는데 그 엑시트를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적은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창업을 통해 성공했다. 그럼 아까 제가 3만 6천 개 말씀드렸잖아요. 3만 6천 개 기업 중에 30개가 되시는 거예요. 시리즈 C에서 엑시트까지 이제 하는 게. 그러면 여러분 이 사업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성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팁스에 선정됐다라고 하는 건 한 EBP 정도 됐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BA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제 가능성이 이제 보인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나서 차곡차곡 이제 성장을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제 친한 친구가 이 삼성동에서 뽀득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강의 때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뽀득이라고 하는 회사는 설거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스토리가 삼수를 해가지고 고대를 갔어요. 친구가 군대를 안 가도 돼가지고 삼수를 해서 고대를 들어가서 창업 동아리에 들어간 거예요. 창업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야, 설거지 귀찮은데 설거지를 좀 대신해줘 볼까? 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로 어디가 가장 설거지를 귀찮아할까? 여러분들 혹시 그 어린이집, 애기들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면은 아침에 식판을 매일 씻어주시죠? 그죠? 저희 큰애는 이미 뽀득을 사용해요. 저희 큰애 유치원은. 그래서 안 씻어도 돼요. 한 달에 10,000원. 아침마다 바빠 죽겠는데 막 식판 닦고 막 씻고 막 물기 말리고 물기 닦고 이러고선 넣어가지고 보내줬는데 엄청 귀찮거든요. 근데 저희 둘째는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걔네는 제가 아침마다 저희가 씻어줘야 돼. 엄청 귀찮아요. 근데 이게 얼마? 한 달에 10,000원. 사람들이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죠?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넘어서 기업에도 이런 어떤 일회용 서비스, 그리고 학교 급식, 급식의 식판들, 이런 것들을 다 수거해가지고 이제 설거지를 대행해 주는데, 이제는 자동화 기술로 굉장히 많이 최첨단이 이제 됐죠. 근데 이 회사를 한번 보면, 2017년에 뽀득이라는 법인을 설립했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 협약을 받았어요. 7억을 받았어요. 이게 팁스예요. 팁스. 그리고 1년 뒤에 뽀드 서비스를 정식으로 런칭을 했고 2019년에 뽀드 키즈라고 하는 서비스를 했고 그리고 이때 하나금융에서 10억의 투자를 유치받았어. 이게 시리즈 A 바로 직전, 프리 A 단계. 그리고 또 여기 창업진흥원에서 7억을 받았고 이제 시리즈 A로 40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2017년에서 20년 사이에 얼마를 총 받았냐? 7억, 10억, 7억, 40억. 그러면 7, 24, 24, 64억을 받은 거. 자, 약 5년 동안 64억 원의 투자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24만 건을 1일 세척을 하고 450개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48개 시구에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시리즈 B 투자로 333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 한 400억 정도의 투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투자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못 받았는데 이 친구 회사의 재무제표를 이제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봤더니 400억을 투자받았는데 지금 자산은 250억 정도 되고요. 부채는 163억 정도 돼요. 사장님들 다 한 요 정도 빚 가지고 계시죠? 뉴스킨 비즈니스 하시면서. 자본은 85억 정도가 있고요. 근데 매출액은 174억입니다. 창업한 지 지금 몇 년 됐을까요? 한 2017년이니까 8년 정도, 7, 8년 정도 됐겠네요. 매출은 174억이고요. 근데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매년 160억이 손해예요. 그러면 지금 자본이 85억 있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 투자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속된 말로 똥줄 탄다 그러잖아요. 이 친구는 매일매일 똥줄을 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얘기를 실제로 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93%. 물론 이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지만 이렇게 실제 사업에서 이 친구가 시리즈 B까지 받은 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시리즈 B를 받아도 시리즈 C 단계로 올라가는 것도 어렵고요. 실제로 성공에 이르는 데까지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의 시작은 직접 자기가 차로 영업을 해가지고 뚫어가지고 한 공간을 대여해가지고 설거지해주는 걸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인재를 영입하고 마케팅을 하고 영업인들을 뽑고 투자를 받고 이 과정에서 지금 180억 가까운 매출을 일으키고 영업이익은 1년에 160억의 손해를 보면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요즘에는 또 어떤 서비스가 또 되게 재밌는 서비스가 있냐면요. 혹시 커버링, 오늘 하루 이런 회사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 1인 가구가 굉장히 늘다 보니까 쓰레기를 막 분리수거하고 처리하고 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봉지나 이런 이 업체에서 제공해 주는 곳에다가 쓰레기를 때려 담습니다. 음식물이 들어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담아요. 병에 뭐가 들어있어도 안 씻어도 돼요. 그냥 담아요. 담고 그날 밤에 집 앞에다가 내놓습니다. 그러면 밤에 새벽에 수거를 해가는 서비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뜨고 있어요. 스타트업 기업으로.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어떤 업체가 작년 11월에 8천 건에서 올해 4월에는 17,000건으로 이 쓰레기 수거 대행을 찾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이 이렇게 커졌고 또 기본 요금 2,000원 뭐 이렇게 해서 8,000원까지도 이제 가는데 2022년에 창업을 해서 꾸준히 올라서 월 평균 매출이 4천만 원 정도였다. 근데 올해 연매출이 10억 정도. 월 4천이었으면은 연 5억 정도 매출됐는데 한 두 배 정도가 성장을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는 데도 있어요, 과정이. 쓰레기를 내가 직접 수거하면서. 또 요즘에 이런 것도 있어요. 옷. 옷을 이렇게 수거해 가가지고 밤에 새벽에 수거해 가지고 아침에 클리닝 딱 해가지고 집 앞에 딱 갖다 주는 이런 업체들도 있고요. 전문적으로. 그래서 라스트 마일이라고 해서 고객의 집 앞까지 내가 배송해 주는 그런 시스템. 챗 GPT 많이들 활용하시나요? 저는 챗 GPT한테 요즘에 푹 빠져가지고 이 친구랑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전망 있는 산업과 사업 아이템을 한 10가지 정도 추천해줘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1번이 헬스케어, 바이오테크놀로지였어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원격 진료, 건강관리 앱, 의료 AI 솔루션, 맞춤 영양제와 식단을 서비스하면 좋겠다. 개인의 유전자와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 영양제. 어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1번이에요, 1번. 그리고 재생에너지, 뭐 전자상거래, 환경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친환경 사업, 교육 사업, 온라인 학습, 핀테크, 스마트홈,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있었어요. 이 시장 안에서 내가 개인이 투자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어? 그랬더니 쉽지 않다고 하여튼 뭐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봤을 때, 그 로버트 키요사키한테 이런 질문을 이제 했죠. 네트워크 마케팅이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은 왜 그렇게 적어요? 중요한 건 몇 사람이 정상에 오르냐가 아니라 몇 사람한테 정상 자리가 열려 있냐예요. 단 한 명에게만 최고의 자리가 주어지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구나 최고의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최고의 자리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데 왜 포기한다 생각하세요? 라고 또 물어봤어요. 되게 사람들은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입한대요. 그래서 처음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큰 돈을 못 벌면 낙담하고 포기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욕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나은 보상을 준다는 회사로 옮겨간대요. 단기간에 돈 몇 푼 더 벌자는 욕심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돈 때문이 아니라면 왜 이 사업을 하라고 권합니까, 당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자신을 돕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둘 중 한 가지 이유만으로 사업한다면 큰 성과를 못 낼 거래요. 내 이득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큰 성과를 못 볼 거고요. 다른 사람들만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도 큰 성과를 못 하고요. 나를 돕고 다른 사람을 돕기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고요. 첫 번째 이유, 자신을 돕는다는 것은 사업을 함으로써 사분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분면을 옮기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저는 4년제 대학교 나왔는데요. 사분면을 바꿀 때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영적 변화가 필요하고요. 대학 학위를 따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들 수 있대요. 근데 대부분은 4년 대학 학위 따기 전에 그만두죠. 부자 아빠는 B와 I를 가르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 두 사분면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교육 시스템이 제품과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분면을 이동하기가 어렵냐? 돈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니,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왜 돈 때문에 어렵죠? 전형적인 이와 S 사분면의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핵심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사분면을 이동하지 못하고 그만두냐?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B와 I 사분면은 돈을 위해 일하기는 하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사업가는 자산을 구축하거나 창출합니다. 이때 자산이란 사업 시스템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 E와 S 사분면과 B와 I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수년 동안 대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한 푼도 못 벌 수도 있고요. 제 친구가 지금 시리즈 B를 받았다고 하니까는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서는요, 되게 멘토 같은 존재예요, 제 친구가. 근데 야, 그래서 어떻게 돈은 많이 버냐? 이랬더니 자기 통장에 2천만 원밖에 없대요. 네, 몇백억을 투자를 받아도 자기 통장에 2천만 원밖에 없대요. 지금 7년째. 하지만 전형적인 이와 S 사우면은 아예 보수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일을 하려 들지 않아요. 수년 동안 월급을 못 받을 위험이 있는 일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 그들이 중요한 핵심 가치에서 벗어나니까요. 리스크를 뒤로 미루는 만족 따위는 그들을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사분면의 고소득 직업을 구하지만 비사분면의 사람들은 비유형의 사업을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수년 동안 그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한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본인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도 중간에 파산을 했대요. 그리고 집 없이 아내랑 같이 떠돌아다녔대요. 친구들이 그런 조언을 했다는 거죠. 야, 그냥 알바라도 해, 회사라도 다녀. 근데 자기는 절대 이사분면으로 가고 싶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20년 정도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백만장자가 됐지만 친구들은 아직도 그 회사에 직장에 매여 있고 이게 비사분면에 열심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교육의 매력은 사업 기술뿐만 아니라 감성지능까지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요. 만족을 밀어둘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성공적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게 감성지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교육 시스템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군요. 당신이 높이 사는 것은 회사의 프로그램의 감정적 교육이나 감성지능 측면이군요. 그렇습니다. 어, 빌 게이츠, 헨리 포드, 마이클
이들은 모두 학교를 중퇴했거나 그만뒀다는 거죠. 그럼 학교에 다니지 말라는 거냐? 아닙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요, 전통적인 학교에서 찾을 수 없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비사업면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5년에 500만 달러가 듭니다. 아까 시리즈 A 단계까지 시작하는데 약 5년에 64억 정도를 투자받았었잖아요, 그 친구가. 그 정도는 있어야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투자받으면 자기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지분이 자기 게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돈이 사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고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10년, 20년 세월을 투자하고 수백만 달러의 위험 부담을 안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일반 사업에 도전해보세요. 단,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은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까라고 챗 GPT한테 얘기했더니요.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대요. 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리고 경제적 요인. 경제 불황기나 부업이나 추가 수입을 찾는 사람들이 경제 불황기에는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맞춤 제품과 서비스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산업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어떤 규제나 사회적인 인식,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재구매와 구독 모델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마케팅 기업 5개를 추천해주고 추천 이유도 좀 적어줄래? 그랬더니 궁금하시죠? 아메이, 허벌라이프 이렇게 추천해주는데요. 각각의 이유들을 보면 혁신적인 제품을 얘기하는 건 뉴스킨밖에 없었어요. 혁신이라는 말을 얘기하는 건 뉴스킨밖에 없었습니다. 이 5가지 안에 수만 개 회사 중에 뉴스킨이 들어간다. 제가 그 친구랑 이제 대화를 이제 나눴는데 그 뭐 영업하는 어떤 영업을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영업사원들을 이제 뽑는데요. 스카우트를 한대요. 근데 쿠팡이츠의 지역 관리하던 본부장을 스카우트를 했는데 연봉이 얼마냐? 자기보다 높대요. 1억 8천에 스톡 옵션을 줬대요. 야, 씨, 많이 준다. 그랬더니 그래서 매년 인건비로 적자가 100억이 넘게 인건비로 적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파트너분들한테 얼마의 연봉을 주시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이 은현장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장사의 신이란 책을 쓴 분. 유튜브로도 굉장히 유명했었다가 최근에 유튜브로 은퇴를 했는데, 이분이 후참자를 매각을 해가지고 200억을 이제 벌고,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통장에 200억이 찍히자 삶이 허무해져서, 그래서 유튜브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다녔던 거래요. 요런 어떤 사례들과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비즈니스 가이드에 있는 행복의 6요소, 재정으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얻어도 허무할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하면 뭐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가족, 관계, 영적인 성장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일. 제 친구의 목표는 엑시트를 해가지고요. 한 300억 정도를 벌어서 그걸로 건물 사서 한 달에 1억 정도를 받는 게 제 친구의 꿈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그 선배 사업자들이 그 다음에 사실 공허해가지고 다들 뭐 노는 것도 지겹고 뭐 할지 고민하는 선배들도 되게 많고 다시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분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없는 고민의 연속이구나. 이사분면, S사분면, B사분면 일반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좀 나눠봤는데요.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뉴스킨 사업을 할까? 회사 다니기 싫고 스트레스 받아서 뉴스킨을 하나? 또 2000포인트가 어려워 막 이러면서 뉴스킨을 하나? 반대로 한 달에 320만 원을 유통해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일이 이상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토대가 어려워서. 반대로 빚내서 1년에 160억씩 적자를 보면서 연봉 1억 8천을 주고 스카우트 하지 않아도 뉴스킨 보상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월 1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안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5년 동안 돈을 못 벌고 60억이 들어가지도 않고 아이템 고민하지도 않고 직원 월급 고민하지도 않고 대출을 알아볼 필요도 없고 비 올 때 온몸이 으스러지는 고통을 은연장 씨는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그만뒀대요. 근데 그런 고통을 우리는 느끼지 않아도 오로지 교육을 통해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받고 성장해 나가면 되는 일이잖아요. 이 세 분의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승호 씨.
7전 8기 7번을 망했고 8번째 성공을 했고요. 레이크록 53세의 기회를 만나서 60이 돼서 600개 대리점을 오픈을 했고요. 헨리 최 10억의 빚더미에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늦어 보일 순 있지만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저는 너무 돈을 못 버는 것 같고요. 너무 결과가 없는 것 같고요. 좀 늦는 것 같고요. 그럴 수 있지만요. 결국 이 늦어 보일 수 있는 이 시간들이 결국에는 나한테는 축적의 시간이 될 수 있고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단순히 이런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력도 갖추셔야 되고 성실함도, 책임감도, 감정 관리하는 능력도,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거절을 대하고 끈기, 인내, 포기하지 않는 의지, 리더십, 관계, 팀워크, 유통 능력, 비전 제시 능력, 멀리 보는 통찰력 이러한 것들을 이 시스템 안에 사람들이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훈련받고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공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뉴스킨을 하다 안 되면 일반 사업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반 사업을 하다 안 되면 자영업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영업을 하다 안 됐을 때 직장에 들어가라고 김범준 사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가치를 발견을 했으면 좋겠고 제 인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킨을 그만둘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뉴스킨을 그만두시면 더 큰 고민들과 어려움과 문제를 고민하셔야 일반 사업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뉴스킨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전 요즘 챗 GPT랑 굉장히 많이 대화를 합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가 왔는데 마켓 5.0이라는 책이 이제 있어서 그 책을 이제 읽어보니까 지금의 마켓 1.0 옛날 시대는요 제품 중심의 마케팅, 2.0은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3.0은요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마케팅, 스토리텔링과 가치를 전달하는. 근데 마켓 4.0은 디지털 대전환이래요. 근데 마켓 5.0은 3.0과 4.0이 결합돼서 인간 중심의 스토리와 가치가 중요하지만 완전 디지털 데이터와 인공지능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테크가 결합된 이게 5.0이래요.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마켓 6.0이라는 책이 또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시대에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을 또 잘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요. 기획서를 쫙 써주더라고요. 어떻게 해보세요? 이런 것들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래서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데 우리의 끝점은 결국 뭐냐면 이 뉴스킨을 얼마나 더 잘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행복한 부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뉴스킨 시작했거든요. 돈과 시간, 성장, 의미, 여행, 도울 사람이 있고 사랑할 사람이 있고 섬길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있는 진짜 행복한 뉴스킨 사업가. 이런 멋진 사업가가 저도 되고 싶고요. 사장님들도 끝까지 이 싸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라겠고요. 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사장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무슨 리뷰가 더 필요해? 지금 표정들이 다 엄청 깊이 더 깨닫고 더 얘기하고 싶고 몇 시간도 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장님. 감사했고 되게 많이 적었는데요. 리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 어, 뉴스킨의 우리 비즈니스 가이드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매력과 가치 딱 7개만 나오지만 제대로 마미나 사장님 이상으로 정말 이해한다면 7개만 있겠습니까? 사업만 얘기해도 17년이 걸려도 재밌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사업의 일반 사업과 뉴스킨의 사업부터 아니면 이 사업이 사업이다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과정까지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문제들, 내가 만나는 위기들, 내가 만나는 결과들 계속 우리는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제대로 이해한다. 제가 얼마 전에 그룹 미팅 때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 팀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파트너들 있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배틀이 붙었어. 일반 사업에 대한 리스크. 그래서 저쪽에서, 저는 수업료, 한 5천만 원 있었어요. 막 이래요. 인생 수업료 5천 썼대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경매처럼 저는 1억이요.
뭐 이렇게 저쪽에서 저는 10억이요. 많게는 60억까지 봤어요. 본인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가족의 문제 때문에 60억까지. 아,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또 그 얘기 막 하면서 파트너들하고 웃었거든요. 가끔 느스킨 하다가 이런 분들 계세요. 저 3년 했는데 왜 이래요? 그 왜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하면 집에 갈 것 같아서 나 3년 했는데 나 7년 했는데 나 5년 했는데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아까 마미나 사장님 친구 사업했던 그런 분들 같은 분들은요.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5세까지 나 몇 년 했는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업을 계속하고 계속하고 계속해도요. 사업 10가지, 20가지, 30가지 도전하시는 분들은요. 85세 때에도요. 반바지 입고 담배 피면서 사업 아이템을 아직도 구상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오늘 그게 되게 많이 다 좋았지만 맞아. 일반 사업하고 우리 사업하고 되게 다르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난 이런 가치 때문에 너무 매일매일 신나는 사업인데 라는 생각을 또 재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이 날 것 같고요. 더 막 뭐죠? 신문 보고 TV 보고 뉴스를 보면서도 계속 뉴스킨 생각나면서 감사한 하루가 될 것 같은 한 주 더 뒤에도 생각날 것 같은 그래서 마미나 사장님이 정기적으로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강의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밑에 집에 갈 것 같아서 네, 집에 갈 것 같아서 심한 얘기는 요즘 안 해요. 그냥 웃고 있어요, 할머니처럼. 네. 하지만 또 해야 되는 파트너에게는 또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마미나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듣고 싶은 이 강의를 누군가는 녹화를 했겠지만 오늘은 녹화 안 올려줘도 되겠죠? 마미나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리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녹화하신 분들 있으면 각자 혼자 보시고 단체방에는 올리지 않는 걸로. 너무 재밌다. 이런 거 재밌다. 단체방에 공유하지 않는 걸로. 약간 이거 뭐예요? 욕심 같은 느낌 전혀 아니잖아. 그쵸? 다음에 또 우리 할 때 우리끼리 같이 듣고 싶은, 우리끼리 듣고 싶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네. 행복한 부자, 남을 도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뉴스킨 감사하대요. 최유리 선생님 감사합니다.